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전부리. 개인이판 에코프로 외국인은 감았다. MSCI 한국지수 편입이 결정된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 한미반도체 등등 움직임이 있죠. 뭐 기대하는 거는 에코프로에 1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면서 손바뀜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다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뭐 나갔나요? MSCI 한국지수 편입 종목 주가 등락률. 일단은 요거 한번 OX로 먼저 치고 갈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에코프로. 어쨌든 MSCI 기대하는 재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혹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여력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O, 긍정적으로 보시면 O,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다 X.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지켜봐야 할 타이밍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저는 거들지 않을 테니까 두 분이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혜연 팀장님, X 들어주신 이유는요? 네.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죠. 내일부터는요. 네. 내일부터는. 계속 하시면 네. 됩니다. 예. 내일부터는 과연 또 들어왔으면 다행인데. 에코프로 너무 네.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시간에서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예, 밀리고 있고, 사실 저도 뭐 2차 전지는 거의 이제 포스코 DX 정도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조금 쉬자. 예, 제 주변에서도 다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뭐 지금 같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다 실컷 열심히 올 상반기 매매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 분명히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또는 또 다른 쪽으로 또 종목 이제 수익률을 내야 되는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과연 통계치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MSCI 지수 편입이 한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BJF 리테일 하나 정도만 편입되고 나서 급등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2, 3주 안에는 조금 다 쉬었어요. 그리고 조금 계속 전반적으로 좀 이게,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 쭉 들어오다가 딱 뚝 끊긴 거잖아요. 예. 그리고 뚝 끊겼는데 거기다 이제 공매도까지도 가능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이제 그게 100% 다 공매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상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BJF 리테일 사례가 뭐냐면, 이제 그 이후에 업황도 좋았고 실적도 추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약간 수주도 좀 주춤한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다른 2차 전지 주식들은 이전 상장하는 포스코 DX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다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 정도 빠지면 또 반등 분명히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건데, 우리가 7월 달, 8월 달 초까지 나왔었던 뭔가 그런 가속 구간에 있는 상승이 나오기에는 지금 숏스퀴즈도 대부분 다 끝났고, 지금 포스코 DX 정도만 숏스퀴즈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전 상장하는 것 때문에. 그거 외에는 사실 뭔가 돌파가 나오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 구간이 들어오면 저 다시 달려들 겁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뭐 다른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뭐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뭐 굳이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나, 당분간은. 그러니까 담백하게 그냥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편입이 되고 나서는 좀 차익이 좀 나오고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모든 면에서 지금 PBR 15배,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PBR 15배를 넘어가서는 상승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여기를 넘어가서도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뉴노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이제 제도권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무섭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사실 무섭게 빠졌던 부분들이 과거 가까운 사례에 카카오도 있었고, 대부분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PBR 10배 넘어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노이즈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PBR로 15배, 그리고 10배 이상, 그리고 우리가 PR로 땡겼을 때 4년, 5년 넘어가면 항상 위험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그 구간이 한 지금 2차 전지들이 한 반년 정도 더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는 기관들이나 뭐 이제 증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들이 MSCI 지수 편입을 통해서 이제 공매도 자금 공매도 되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부터는 들어왔는데 내일부터 만약에 이제 매수세가 딱 끊겼다 예를 들어 끊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개인들의 자금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신용도 안 되고 그러면 좀 당분간은 박스권 내에서의 좀 비추세 장세도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말 둘러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네요. 예. 항상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상선약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뒤쪽에 저희가 그 지하철 거기서는 또 이창환 부장님이 나오시니까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유창인 대표님도 역시나 X. 그쵸. 왜 그러냐면 예. 저는 기간 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지난 7월부터 보신다라면 7월 말 정도부터 보면 뭐 상단 150만 원 의미가 없고요. 이건 윗꼬리가 나온 거니까 그날 장중에 한 상단이 한 120, 30만 원, 하단이 100만 원 사이에서 주가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만 그러느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홀딩스도 이번 한 달만 본다라면 한 6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간 조정을 돌파시키면서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모멘텀을 찾아간다 그러면 뭐 한 11월쯤 되면 실적 발표하겠죠. 3월 달에.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뭐 한 10월 말이나 11월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어떤 기대감이 모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실적도 끝났고 딱 9월, 10월 사이가 상당히 좀 애매한 이도저도 없는 시장 그런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지난 7월 달처럼 강하게 이끌 수 있을 만한 힘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그리고 최근에 그 에코프로 종가 이번 최근 한 8거래, 9거래 종가 그 흐름 보면 누가 종가 관리하는 것처럼 딱 맞춰주고 있어요. 125만 원 사이에 25만 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MSCI 관련해서 우리가 MSCI 편입됐으니까 자금이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전부터 작업은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을 잡아주면서 자금이 집행되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하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 150만 원, 200만 원을 올라갈 만한 역할을 해줄 수는 없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두 분 말씀은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130만 원 살짝 돌파할지언정 뭐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이고 또 한 100만 원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예. 그 자리를 이탈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깨면서 뭐 80만 원, 90만 원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 대응을 하면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요거 저희 같은 주린이는 잘 모르니까 요 기술적인 패턴, 네. 요런 패턴을 봤을 때 좀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까? 패턴이요? 예, 흐름을 일봉의 흐름을 봤을 이거 2차 전지 패턴으로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패턴으로 딱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주식을 맞추겠다. 때, 예, 뭐 신도 아니고 저는 그 능력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MSCI 지수 편입을 가지고 사실 이후에 더 간다 덜 간다 그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통계를 내보면 5주 편입 이후에 5주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편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평균이거든요. 평균. 그 위에 빠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예. 그 이후에는 사실 대부분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이제 전부 다 통계를 보진 않았지만 많은 종목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9월 달에 정말로 뭔가 기존에 있었던 자금들을 다시 빨아들이는 뭔가 이벤트 드리븐이 없으면 사실 매수가 크게 붙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는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에코프로 오늘 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내일 종가에 다 팔자 단타로. 왜냐하면 막판에 외국인들 무조건 들어올 건데 오늘 그래서 장중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보아 플러스에서 끝났잖아요. 예. 플러스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은 분명히 되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금은 어떻게든 패시브든 액티브든 이제 따라 들어왔는데 그럼 예. 그 이후에는 분명히 패시브는 끊길 거고 음. 액티브는 분명히 실적이라던가 밸류에이션들을 많이 보고 이제 움직일 겁니다. 모멘텀이라던가. 그러면 조금 많이 떨어지면 사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팔고 그냥 그 정도의 전략이 아마 9월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과거 통계가 사실 편입 이슈가 무조건 편입 전이 사실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많이 알려진 전략이에요. 편입하는 날, 그러니까 보름 전에 발표 나잖아요. 예. 발표하는 날 사서 편입하는 날 파는 거. 음. 확정이 되는 날. 그러니까 약간 2주 정도 끌고 가는 전략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걸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종목마다 달라요.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사실 편입 이후에 조금 더 올랐죠. 근데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많이들 내려오더라.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좀 다른 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시에 네. 또 이창환 부장님 나오시니까 거기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요게 MSCI 지수 편이 뭐 KB 쪽에서는 JYP 엔터가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지만 현재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조언했다. 요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이창희 대표님. 이거 해야 돼요? 저는 X. 저도 X. X. 동의하지 않아요. 네. 두 분 다? 네. 왜냐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거면은 그 주식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관의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외국계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좀 일부 한계가 있다 생각을 예.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엔터주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상반기에 하이브하고 JYP가 주도를 했다라면 하반기 뭐 남은 4개월은 또 다른 기업이 주도할 수도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JYP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희 팀장님은요? 저도 그냥 추색 부러져 있는 거는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JYP 부러져 있습니까? 대안책은 있습니까? 대안적이요? 네. 뭐 반도체도 있고, 네. 바이오도 있고. 대안 종목은 있죠. 좀 많죠. 엔터 관련해가지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9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대안인지 물어보고 저는 근데 대안, 엔터주 대안. 보신다라면 SM 좋게 보고 있어요. 네, SM이 일단은 지난 3월달, 3월달에 그 하이브랑 카카오 엔터하고의 어떤 분쟁 그것을 이제 이겨내고 지금 그 이후에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전 충분히 지난번 16만 원, 3월달에 16만 원 갔었는데 예. 뭐 17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엔터사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문제거리가 없는, 그러니까 뭐 YG 엔터들은 왜 계약 발표를 하든 안 하든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블랙핑크 이슈도 좀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이런저런 이슈가 있지만 SM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채팅창에 멘탈이 나가버려가지고 말씀드렸지만 6시에 또 좀 다른 뷰를 가진 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또 건강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또 좋은 이야기, 무조건적으로 또 나쁜 이야기 듣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주식이 뭐 마냥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건 사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